유대훈 의원입니다. 들어오면서 제가 3년차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하면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울산에서 부산에서 경남에서 강원도에서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감사하지 마라. 이런 문구 오늘도 보셨을 겁니다. 정영기 의원 오늘 처음 지방자치단체 국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겁니다. 박원순 시장 두둔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두둔할 성격도 못 되고요. 제가 가지고 오늘 와서 부러진 의자 놓아가지고 손가락까지 다친 사람인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얘기는 분명히 해야죠. 그 공무원 노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지 말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국비를 투입한 분야를 보지 않고 100% 시비나 구비를 통한 이 분야까지 사글이 뒤지기 때문에 첫째는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반발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할 부분을 이중삼중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행정낭비다. 이런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 질의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드릴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감사장입니다. 국비를 투입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는 국비가 너무 많이 투입됐다든지 적게 투입됐으면 어떻게 이제 중앙의 정책을 안전행정위가 끌고 갈 건지 이런 요소가 이제 필요했다고 보는데 갑자기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개인적인 문제, 그것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 문제가 마치 대선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서울 시민에게 오해가 되어질 이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해명 기회를 반드시 줘야죠. 질문 자체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의사정말을 계속 연결되는 것보다는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여야 간사단이 또는 의원들끼리 한번 예결기를 두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 강북 을구 출신 유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선의 그 지방의원 출신이고 3년차 지방자치단체와 안행부를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히 여야 개념을 여당이 시장이냐 야당이 시장이냐 이 개념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잘못 보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5번째 시장을 박원순 시장이 하고 계신데 첫 번째와 두 번째, 5번째는 야당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2번과 이명박 시장 1번, 그래서 5대5 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 볼 때 지방정부로 보면서 지방재정과 지방조직권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 49.3%이던 재정 자립도는 2014년 예산 기준으로 33.6%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2014년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 총 9조 2,935억 원 중 48.6%인 4조 5,126억 원이 복지 예산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인 복지 예산은 연 평균 5,078억 원씩 증가하는 데 반해
지방세 수입 등 지자체 수입은 오히려 연평균 1,147억 원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방접종,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조 2,822억 원이며 이 중 구비는 3,809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연말까지 기초연금 607억 원, 무상보육 461억 원, 예방접종 86억 원 등 총 1,154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복지 확대는 시대적인 요구이므로 중단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 일방적인 복지 확대와 지자체 부담 강요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고보조금 운영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이후 현재 변화된 복지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체계를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치구들은 당장 복지 디폴트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에 대한 서울시의 차원의 대책은 추경편성을 배분했습니까? 추경편성 중입니까? 지금 일부는 편성이 돼 있고요. 그러고도 좀 모자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또 특별 교부금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워낙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지금부터 잘 듣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담배세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의 64.2%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서민 증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 안대로 통과될 경우 개별 소비세로 인해 인상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지방교부세 등으로 이전된다 해도 2조 7,200억이 중앙정부로 가게 되어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도별 인구 비율과 담배 소비세 세입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인구비와 담배 소비세 비율의 차이는 1%도 나지 않습니다. 즉 담배 소비세는 전국의 인구 분포와 거의 동일한 대표적인 지방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 개별 소비세 등 국세분을 부과하면서 직접 지방에서 징수하게 될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크게 왜곡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서울시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서울의 담배 소비세는 203억 증가하나 지방교육세가 243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4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단체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세수 이전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지방세원이며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배세 인상, 특히 개별소비세 신설 부과에 대해 지자체 당사자로서 정부와 어떤 협의를 거쳤습니까? 특히 이렇게 중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법률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행부 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차관을 대리해서 차관이 이 재정 분야에서 전혀 잘 모르는 분이 이제 임명돼 가지고 아무 소리는 못하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그런 격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로부터는 이 담배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나 우리 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같이 그런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문제들이
그 매칭 그 복지 비용이 확대되면서 그 매칭으로 지방 정부가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도 갑자기 중앙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도 덩달아서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재정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당초 행안부 차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켰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골격을 보면은 힘 있는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통할해서 지방재정을 이해하고 따라서 광역단체장의 대표와 기초단체장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 없이 담배의 골프장이나 금부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서 기초세인 담배 서비스를 모조리 뺏어가고 또 모조리 뺏어가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담배세가 사실은 본래 지방세인데 이게 이제 그 지방세 중에서도 기초세입니다. 이게.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 개별 소비세를 신설해 가지고 결국은 다 중앙 정부가 가져간 셈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고통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선 이 배칭 비율을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게 특별히 더 많습니다. 딴 지역보다. 그래서 이걸 좀 바꾸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아닙니다. 경기도보다 저희들은 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무상 보육 같은 경우는 서울이 6.5대 3.5입니다. 근데 경기도는 5대 5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육할 아이들은 숫자는 훨씬 많은데 또 매칭은 훨씬 더 저희들이 비율이 높고 이러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2014년 한 해만 해도 저희들이 지금 국비에 매칭해서 투자하는 이 복지 비용이 2조 4,116억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시가 지방의 어떤 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들의 이런 그 요구나 이런 걸 받아들여서 뭘 새로운 사업을 해보기가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사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죠. 김영 삼성물산 국내건설본부장이십니까? 네, 토목사업부장입니다. 토목 분야. 네, 국내 해외 다 맡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삼성물산 사장 출신이 서울시 부시장 온 적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때문에 쫓겨난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사적으로 이따가 얘기합시다. 석촌 지하차도 하부 지하철 실드터널 공사 시 무너져 내리기 쉬운 청적층이 터널 상부에 분포했기 때문에 진입 전 안전대책 협의를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부터 지하차도 하부 터널 공사를 시작했고 2013년 9월 지하차도 하부 시공보고회를 개최 후 10월부터 124일간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수평 지반 보강 커터 교체 시 지반 보강 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지하차도 공사를 재개하고 구간은 통과했으나 14년 8월 5일 도로가 처음 함몰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시트터널 공사 관리의 기본 사항인 늘어난 토사 배출량과 비정상적인 체움제 주입과 같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그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적정 관리 기준에서 과진으로 관리가 된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 관리할 때는 저희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때 감리의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감리에서가 어디죠? 감리가 턴키는 아닐 테고요. 저희가 어떤 매일 시공일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감리한테 계속 제출을. 자, 그럼 합니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감리 보고서를 본회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감리 보고서라는 감리 보고서는 양쪽에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공사 측도 있고 감리를 감리하는 서울시 측도 있을 것이고 삼성물산에서 본회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시장 쳐다보지 말고요. 본회의원 쳐다보고 답변하세요. 감리 보고서 착공부터 완공까지 감리 보고서를 감리 감리보고라는 게 어떻게 시공돼서 어떻게 준공됐다는 최고 보고서가 있어야 그걸 받고 최종적으로는 감리의 최종 사인이 있어야 준공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감리 보고서는 이제 감리 쪽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여기까지의 감리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감리 쪽에 이제 작업 일부라든지 관련 서류들은. 그럼 서울시가 해줄 수 있죠? 이건기 부시장 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터널 공사 시에는 전방의 지반 조건을 예측하여 측적층 등 연약 지반에 대해서는 사전 시추조사 및 지반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고 최초 설계 시에는 지방 보강 천공 개수가 42공 터널 내 수평 지반 보강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시공은 8공을 차수 목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반이 보강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공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예, 홀 8개로 하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감리랑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승인받은 공법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답변을 솔직하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1996년도에 삼성물산과 번호의 악연이 재현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조사에 들어갑니다. 예, 저희가 요거는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그리고 감리에다가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감리 의견은 뭐였습니까? 시공사 측의 감리 의견이. 저희가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제출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서울시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강북을의 유대훈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시절 북서울 꿈의 수분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 3,339억 원을 들여 2008년 착공해 2010년 준공을 했습니다. 운영비용도 연 14년 예산 기준으로 4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동북권에서 가장 큰 공원입니다. 인근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6개 구 약 260만 명이 10분 거리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공원입니다. 근데 이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하시다가 마무리를 다 하시지 못했어요. 이 동북권에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원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공원 바로 정문 16m 지점에 위치한 생활 폐기물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으로부터 말도 못할 악취가 북서울 꿈의 숲을 뒤덮고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눈은 편할 수 있지만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그 상황까지 도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문 쪽에 또 이보다 더 험악한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장이 또 있습니다. 그건 차지하더라도 우선 서울 시민이 보기 어려운 그 위치에 정문 앞에 16m 건너편에 쓰레기차가 줄벽에 오후 8시 반 되면 또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공원 입구가. 더군다나 여기가 이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자전거 도로를 쭉 했는데 도로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다시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셨는데 이 50m는 정문 앞에 또 남겨두고 철거를 했어요. 이 주차 문제가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한 2m 남겨놓고 펜스를 쳐놨으니까 50m를 이 펜스 옆에 또 차를 세우게 돼요. 차선은 4차선에서 결국은 1.5차선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각종 아파트 단지에 모두 다 차를 대요. 주민들하고 주말이면 싸움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주차 문제인데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씁니다. 여기 자료도 여기서 연구 검토도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해 놓고 260만 명이 연간 여기 400만 8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렇게 쓰레기의 냄새의 한 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창피하죠. 박원순 시장 시정 운영과 맞지도 않습니다. 돈 몇백억 정도만 투입하면 이 땅도 더군다나 시유지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박 시장께서 벌써 시장 3년 차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죠? 이거 좋지.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철거 50m 펜스부터 철거하시고요. 그거 뭐 10만 원이면 철거할 겁니다. 저보고 뽑으라면 제가 뽑겠습니다. 허가 많이 주면. 일당 안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쓰레기 적환장 및 재반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종합 검토를 통해서 바로 예산을 투입해 하셔가지고 이거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 시내 측환장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는 직접 가보기도 하고 여기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측환장에 대해서 운영 실태라든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지금 학술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속하게 작업도 해주실 거죠? 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예.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신속한 재검토를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 네, 검토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고요. 이 우이 신설동 가는 경전철을 이제 8,770억 원의 민자 유치를 해서 2009년에 착공되어 금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사가 민자 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철수 한 3일 남겨놓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13차례 협의 또 15차례의 TFT 회의를 거쳐서 최종 9월 12일 날 최종 합의를 했고 9월 15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년 2개월이 넘는 2016년 11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본인 의원도 매일같이 여기를 다닙니다. 현재 공정은 55% 정도 진행됐습니다. 토목공사는 완료된 상태죠. 이 부분을 철저히 특히 제2부시장 관리감독을 해서 다시는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민자 유치를 하는 경전철이니까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문의해 옵니다. 제 사무실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홍보 차원에서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해당 구를 통해서 4개 구에 걸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돼요. 저는 쓰는 것으로 답변을 이 재가 홍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홍보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다 마무리 좀 잘 되게끔
그래서 늦었지만 서울시장의 교통복지라는 한 측면에서 종합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2016년 11월에 완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가능하시죠? 예. 대답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도 대답 한번 크게 네,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표를 한번 하시죠, 유대현 의원님. 그럼. 예.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박창근 예, 질문해 교수님 주십시오. 좀 그쪽으로 서주시죠. 이게 궁금증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제2롯데월드 인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반 붕괴 위험이 큰 충격층 지역으로 철저한 공사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굴착 공사장 붕괴 등 인위적인 요인이 없다면 지하 수위 변화로 인한 지반 함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네, 있으시죠?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해야 속기사가 씁니다. 네, 있습니다. 예,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대규모 동공 또는 도로 함몰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게 제1롯데월드 특파기 공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한 대한하천학회 중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하 수위가 5m 하강하는 경우 지반 침하량은 3 내지 12mm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하 수위 평균 유속이 초당 0.025cm로 매우 느려서 토사 유출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본현대 시립대학교 이사를 한 4년 정도 해서 이때 토목공학과 교수들하고 토론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정도 같으면은 일단 그 뻘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네, 뻘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모래 입자가 움직이기에는 좀 지하수 유속이 좀 느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2부시장 이 분야의 이제 최종 책임자죠. 예. 제2롯데월드 설계상 지하 4층에서 6층까지 대형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유출수를 확인해서 토사 유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유출수의 내용은 그 토사가 함유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겁니까? 예, 우선 저희가 롯데를 개관하기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한 결과 롯데 한 1km 반경에 있는 도로를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는 한 70km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직결될 수도 있고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하나는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인한 이제 함몰. 이것은 뭐 어느 정도 해결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하수관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과 1년에 이제 10몇 킬로입니까 지금? 이 표준치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 정도밖에 공사진 적이 안 보이고 있어요. 20km 정도. 120km죠. 네네. 예, 120km. 이 부분을 현재 서울시 예산상으로 볼 때 하루 이틀에 걸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 의회에 있을 당시에 아까 이제 삼성물산의 당시 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서울시 제1부시장으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굴착 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당시 제가 볼 때만 사무관쯤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비굴착식을 용산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와 동시에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하수국장이 하경준 서울대 최경준, 토목공학과 나온 최경준. 분인데 예, 예.
최경준이죠. 네, 네. 최경준 국장인데 이때 제가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폐기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아니,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네. 이 부분도 지금 전체적인 하수도를 놓고 한번 예. 그때 자료를 찾아서 전문가들과 한번 협의해 봄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한번 저희 자료 찾아가지고 저희 뭐 좋은 방법이라면 채택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다시 제2의 제3의 함몰 사태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